안녕하세요, 사와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질문 중에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어떤 것도 할 의지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들을 보고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공부나 일을 하러 가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과 다툰 사건이 있었다면 우린 그 사건 때문에 감정이 요동칠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계획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사건을 계속 떠올리면서 감정적으로 점점 더 몰입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획했거나 목표한 것을 이루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감정들을 다룰 수 있을까요? 또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이나 한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과학의 관점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감정의 뇌는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뇌 부위 중에서도 감정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변형계라는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편도체의 위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도체 앞쪽으로 행동과 생각을 집행하는 전두엽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 옆으로는 기억의 중추, 해마와도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도체는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영역들과도 이어져 있는데요. 편도체는 뇌의 어떤 영역들보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서운 것을 봤다면 그 즉시 시각 자극이 전달되는데요. 그 시각 자극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시상을 통해 대나의 시각 피질로 향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더 짧고 빠른 길을 통해 편도체로 향하게 되죠. 즉,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시각 피질에서 어떤 물체인지 제대로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편도체에서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은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을 보고 그 즉시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식은땀, 소리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변형계에 속해 있는 편도체가 우리 감정을 담당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두피질의 능력 때문인데요. 전두피질은 변형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또 감정의 중추 편도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당장 나가서 놀고 싶지만 그 감정을 진정시키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도 다 전두피질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전두피질은 발달 속도가 느려 약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성숙해지는데요. 그래서 전두피질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성의 전두피질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젠 알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여전히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걸까요? 최근 내각 연구에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냈는데요. 전두피질에서 변형계로 향하는 신호가 너무 미약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즉, 전두피질의 감정 조절 능력이 편도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럼 자유로워진 편도체가 뇌를 감정으로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전두피질을 잘 활성화시켜야 이런 충동적인 뇌에서 헤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두피질, 즉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과학적인 감정 조절 방법, 감정을 언어화시키는 겁니다. UCL의 인지사회팀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감정 조절 능력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어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말하기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위치하고 있고,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감정 조절 능력은 자기 통제력과도 닿아 있는데요. 결국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그 말은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선 먼저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건데요.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몰두해서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행위를 전문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많이 활성화되고, 또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감정 조절 능력은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기를 권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 하루 일과를 언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전두엽의 활성과 감정 조절 능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격해진 상황에서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계속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명상의 첫 단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건데요. 이처럼 감정이 격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알아차림을 시도한다면 감정이 격해진 시점에서 알아차림을 하기에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전두피질은 20대 후반이 되어야 성숙해진다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알아차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전두피질은 더 많이 자극받게 되고 그 자극들은 전두피질을 더 빠르게 발달시킵니다. 즉, 내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두피질은 더 자극받게 되고 그럼 전두피질도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지도가 적을수록 전두피질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성숙한 전두피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경험에 따라 감정 조절 능력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좋은 몸을 타고났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약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평소에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꼭 격해진 감정에서만 알아차림과 명상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알아차림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명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무작정 오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의 알아차림, 첫 단계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 일을 하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좋고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내 감정을 살펴보고 관찰하라는 것이지 그 감정을 강제로 억누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듯이 말이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이구나 하며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히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그럼 우린 조금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즉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내 감정들을 지인들에게 말로 표현하거나 내 비밀스러운 일기에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런 습관이 내 몸에 익숙해진다면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쳐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린 침착하게 내 감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침착하게 나를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별거 아냐 라고 하며 내 감정에 말하듯이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문구는 그 당시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쓴 글이었지만 현재에 와선 과학적으로 타당한 말이 되어버렸죠. 앞에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에 집중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당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 또한 아주 효과적으로 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은 행동을 집행하는 사령부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 그 행동을 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청소나 걷기, 운동 같은 행동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평소에 가끔이라도 잠깐 걸으면서 내 감정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뇌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